오늘 1교시는 또 분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81쪽 381쪽 50번부터 같이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50번 봐주시고요.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이다. $10,000와 이자 $200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화 장기 차입금을 오늘 상환 갚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부상 회계처리 적용하는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으로 적용을 했답니다. 그러면 $10,000를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000,000원의 부채 감소가 있겠죠. 자, 50번 문제는 차변이 이렇게 되겠네요. 외화 장기 차입금 가로 열고 뉴욕 거래처 코드 뉴욕이고 1,000,000원 부채 감소되고요. 대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외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상환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상환시 환전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면은 1,100만원이 수수료 이 얘기가 없으니까 1,100만원이 되겠죠. 현금 1,100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때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비용 발생이 차변에 오는 거니까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1번. 가만 있어봐. 뭐 잘못됐네요. 이자 $200를 또 주었죠. 이자 $200.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 200달러면은 1,100원씩이니까 22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1,100만원이 아니고 1,122만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자 지급한 걸 빼먹었어요. 50번. 이자 $200 지급한 것까지.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외화 환산 손실 관련된 분계 우리가 또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이것도 외화 환산이 아니죠. 외환 차손. 개정 과목 틀렸네요. 외환 차손. 여기 실수가 많았어요. 자,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평가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환율로 감안해 가지고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외화 부채를 평가할 때 손실을 입은 게 외화 환산 손실이고, 지금 50번의 경우는 상환하면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것은 외환 차손으로 기록합니다. 이익을 봤으면 외환 차익으로 인식하고요. 자, 50번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51번. 51번.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 금액은 9,500만 원에 발행했다. 그럼 9,5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행 시 회계 처리하라는 거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한국은행이고 9,500만 원이 입금되죠. 대변의 사채 부채가 증가하죠. 비유동 부채잖아요.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액면가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500만 원의 차이를 우리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인식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네, 사채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51번 문제에서 만약에 발행 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는 사채 1억 원에서 차감 계정인 500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요 발행 금액과 같아요. 9,500만 원. 9,500만 원이 되죠. 다음은 52번으로 가보면은요.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다.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어요.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하는 것. 자, 또 사채를 발행했으므로 보통예금으로 돈이 입금됐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120만 원으로 발행했어요. 120만 원 발행 금액이 입금이 되죠. 자, 대변에 사채의 액면 금액은 얼마냐?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120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채는 100만 원. 할증 발행을 했죠. 그런데 사채의 그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법무사 수수료 발행 비용을 회계 처리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 할증 발행 차감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대변에 현금이 30만 원 나가죠. 30만 원. 법무사 수수료로 그걸 빼기 때문에 차변의 나머지 금액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네 오히려. 네. 자, 할증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저걸 차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무사 수수료를.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이 20만 원인데 수수료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10만 원이 뭐가 되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법무사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안 나타납니다. 할증 발행 차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 초과되는 수수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52번. 다음은 5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3번이라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 액면금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당사의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은
없다고 가정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했으면요, 사채권자는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만기까지 받을 이자를 받으려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우리가 지금 원금을 상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금을 지금 상환한 거를 상환을 받으면서 사채를 할인 발행했느냐 할증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이자를 감안해서 미리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사채 할증이나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없는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2천만 원의 사채를 상환했으니까 차변의 사채를 감소시켜야죠. 2천만 원을. 그런데 대변에 뭐가 지출이 되냐면 보통 예금에서 한국은행에서 2,033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2,033만 원. 자, 사채를 상환하면서 33만 원만큼 손실을 입었어요.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합니다. 사채를 중도에 상환하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봤을 때는 사채 상환 손실, 이익을 봤을 때는 사채 상환 이익이고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사채 상환 손실. 자, 우리가 사채 부분을 공부할 때 이런 그 사채의 중도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에서 이걸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은 54번도 중도 상환에 관련된 연습 문제입니다. 사채 액면금액 3천만 원 중에서 액면금액 1,500만 원, 딱 절반이죠. 이것을 1,28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상환 1년제 상각 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500만 원이며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그래서 1,500만 원의 사채를 상환한 것입니다. 1,500만 원의 사채를 상환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가 1,500이 되죠. 자, 대변에 얼마에 상환하게 되느냐면은 보통예금에서 1,280만 원에 이체시켰어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1,280만 원에. 자,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사채는 할인 발행을 했던 겁니다.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은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 액면 이자율보다 시중에 발행 시중에 그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 우리가 액면가보다 낮추어서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 투자자들에게 그 이윤을 보장해주는 그런 발행 방식인데, 할인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요건에 관련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50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 쭉 상각을 해오다가 잔액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00만 원을 3,000분의 1,500이면 얼마예요? 이게 50%죠. 50%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결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환하면서 50% 상각을 해버립니다. 상환 시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원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이런
할증 발행 차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결산할 때 우리가 상각하죠.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근데 이거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채를 중도 상환할 때도 상각을 해요. 이때 상각을 할 때는 어떤 비율로 하느냐면은 사채 총 액면가액 분의 이번에 상환하는 그 상환 액면 금액의 비율로 상각을 한다. 50% 상환을 하기 때문에 50% 상각을 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250만 원이죠. 500만 원의 50%는. 그러면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잔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변에 원래 있던 거죠. 상각은 어디서 해야 돼요? 반대쪽에 가서 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가는 것이다. 250만 원. 네. 이렇게 해놓고 사채 상환하면서 손실인가 이익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제 차변의 합계는 1,500이고 대변의 합계는 1,530입니다. 따라서 차변이 30만 원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채 상환 손실 30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 네. 자,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이 있을 때는 그 비율, 해당되는 비율만큼, 상환 비율만큼 같이 상각해야 되는데 이때 차변 대변 위치 잘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는 부채니까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감 계정은 그 반대쪽에 잔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상각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대변에다가 상각을 해야죠. 대변에 기입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 비율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54번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비슷한 문제인가요? 55번 액면금액 2억 원인 사채 중 액면금액 1억 5천만 원을 1억 3,20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주식회사 남산의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자료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차변의 사채 우리가 이번에 상환한 것은 1억 5천입니다. 대변에 이것을 1억 3,200만 원에 수표로 발행했습니다. 당좌 예금이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우리 회사가. 그러면 당좌 예금 우리은행이 됩니다. 1억 3,200. 자,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2천만 원, 지금 그동안 상각한 이후에 남은 잔액이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상환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75%를 상환한 것이죠. 75%. 그러면 2억 원에 75%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요, 2천만 원에. 2천만 원의 75%는 1,500이겠죠. 그 비율로 계산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상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의 차금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각할 때는 대변에다 상각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따집니다. 차변합계 1억 5천, 대변합계 1억 4,700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이 작죠? 300이. 이 300은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익을 본 거예요. 사채 상환 이익입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네, 우리 사채 중도상환에 관한 거 우리 교재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분계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엄청 많네요. 56번.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는 24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 1억 1천만 원 전액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상환 전에 우리가 할증 발행을 했던 겁니다. 이 건은.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이 1,200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사채 상환했으니까 차변에 사채가 와야 되겠는데요. 1억 원을 사채했죠. 상환했죠. 그래서 차변의 사채는 1억 원입니다. 자, 대변에 수표 발행했습니다.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수표는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 됩니다.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 금액은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억 1천만 원 수표예요. 자, 그 다음 자, 상환 비율을 보면은 3억 원에 대한 1억 원이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자,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도 요 1,200만 원에 3분의 1을 상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거니까 사채 할증 발행의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사채의 가산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것이죠. 사채의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니까 부채 잔액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사채의 가산 계정도 부채 쪽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각하려면 이건 차변에 와야죠. 그래서 400만 원을 차변에 기입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400만 원. 3분의 1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해요. 차변이 1억 400, 대변이 1억 1000. 그러면 차변이 600이 부족하죠.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사채 상환 손실이 600만 원 발생한 것이다. 사채 상환 손실 600만 원. 다음은 57번.
네, 57번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역의 일부입니다. 현금 배당은 2023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처분 확정일날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처분 확정일은 배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처분을 확정합니다. 여기 처분 확정일을 보니까 2월 28일이죠. 이제 다음 달 말쯤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유수한 그런 기업들이 언제 주주총회 한다 이런 뉴스거리도 되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주주총회는 보통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이제 주주총회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들은 그것을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차원에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내역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배당금 여기 3번에 있는 배당금을 먼저 볼게요. 현금 배당으로 1,000만원, 주식 배당으로 2,000만 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배당 내역인데 이 배당 내역과 관련된 것이 현금 배당의 10% 이상은 반드시 적립해라라는 법정 적립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고 그래요. 이익준비금 상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어떤 그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할 때는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는 따로 적립해라. 돈 다 쓰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에요. 그건 최소한의 장치죠.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 100만 원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돼요. 이건 개정 과목이 그냥 이익준비금이에요. 그러면 현금 배당의 개정 과목은 뭐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미지급 배당금. 그때 이론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이거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인쇄해서 드렸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의 개정 과목 기억나시나요? 처분 확정일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요 두 개는 개정 과목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사업 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업을 앞으로 우리 회사가 확장을 할 생각이에요. 제2공장, 제3공장, 또 연구소 이런 것 등을 건설하려고 적립을 해놔야 되겠죠. 건설자금 적립. 우리가 이렇게 적립으로 1,000만 원을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런 것을 이제 기업이 알아서 적립하는 것은 임의 적립금이라고 그러죠. 기업이 어떤 그 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적립해주는 적립금을 임의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익준비금이 됐든 임의 적립금이 됐든 이러한 것은 계속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안에.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배당도 사실은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주식배당이라는 것은 주주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주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익잉여금은 줄어들지만 자본금이 그 대신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본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요거예요. 현금 배당. 이것만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죠. 현금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 배당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을 함으로써.
자본도 감소하고 자산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인들이 그 현금 배당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걸 두는 거예요. 이 법정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외에도 다른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 적립을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적립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문제를 아마 설명을 해줄 것이고, 설명 없이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준비금, 저거는 별다른 설명 없이 법률의 최소 금액으로 적립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 금액으로 적립하시오 하면은 여러분은 이익준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번 배당 결정한 날 현금 배당의 1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으니까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57번에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변에 자본 감소되는 게 2월된 2월 이익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익 잉여금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있고 2월 이익 잉여금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개정 과목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전기에 결산할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그것을 단기로 2월 받아올 때, 단기로 받아올 때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2월 해가지고 받아와요. 그래서 전기 말에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단기에서는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2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얼마를 감소시키냐면 여기 있는 금액 전부. 자, 그러면 3,000에다가 4,100이죠? 여기 나오네요. 이익 잉여금 처분 금액 4,100만 원. 이 4,100만 원이 차변에 온다 이거예요. 자,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4,100만 원은 2월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의 감소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본 감소다 이겁니다.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본 감소라고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변. 나머지는 대변으로 다 기입하면 됩니다. 이익준비금 100만원. 이거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요게 1,000만원이죠. 이거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하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2,000만 원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그랬죠. 2,000만 원이죠. 자, 이건 뭐냐? 자본 조정인데요. 이거 자본 조정. 자본 조정도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 증가입니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 조정이라는 거 좀 이 기회에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중에 사업 확장 적립금 1,000만 원. 이것도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본 증가.
그래서 자본 안에서의 거래예요. 대부분이 다 자본 안에서의 거래이고 요거 하나만 자본 안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부채로 빠져나갑니다. 예, 부채가 되고 나머지는 다 자본 내에서의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분계는 날짜는 요 이날 날짜로 분계하는 거예요. 처분 확정일 날짜 2월 28일 날에 회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제네요. 5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입니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자, 조금 전하고 좀 더 양이 많아졌는데요. 양이 많아진 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아까는 위에 거를 생략했는데 위에 거를 지금은 다 표시했어요. 네, 전기에서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200만 원이 있었고 단기의 순이익이 22년도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2023년 2월 25일 날 처분을 한다는 것은 22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은 22년도 단기 순이익이죠. 전기에서 2월 된 거라는 건 21년도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여금을 말합니다. 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의 합계가 이렇게 되었는데 750만 원이 또 더해졌어요. 근데 이 750만 원은 뭐냐면 이미 적립금에서 이입되었다. 이입됐다는 것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돈이 남아서 돌아온 거예요. 예, 무슨 임의적립금, 뭐 사업확장 적립금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확장 사업이 금년에 다 끝났어요. 예, 공장 건설 작업이 다 끝났는데 우리가 적립한 돈이 남았어요. 실제로 건설 비용보다 적립한 돈이 더 많이 적립돼 가지고 그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은 거 이제 그 사업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돌려놔요. 그것을 이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평균 적립금으로 적립했던 것을 그 중에서 750만 원을 다시 돌려놨다 하는 게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이 5,320만 원으로 이거 이 두 개가 플러스 됐죠? 요 두 개가 더해졌죠. 자, 요 금액 중에서 이 5,322만 원 중에서 이번에 1,900만 원을 처분했어요. 1,900만 원을 처분하고 내년으로 차기로 2월 시킨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요것이 2023년도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 예, 차기로 넘긴다. 자, 그래서 2023년 2월 달에 요 1,900만 원 처분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입된 거 요거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요 두 건. 이걸 두 건으로 나누어서 전표를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의 전표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두 건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8번 첫 번째 이입된 거. 차변의 배당 평균 적립금. 이미 적립금은 그 적립한 타이틀, 그 타이틀이 그냥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적립금의 그 타이틀이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변의 배당 평균 적립금 750만 원 자본 감소시키고 대변의 2월 잉여금으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750만 원이.
요 분계가 하나 있겠고. 거래후 결합관계는 양쪽이 다 자본입니다. 차변은 자본 감소, 대변은 자본 증가입니다. 양쪽이 다 자본이에요. 자, 또 하나 전표를 또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요거 1,900만원 처분해야죠. 1,900만원 자본 감소하고요. 자, 대변을 아까처럼 정리합니다. 자, 이익 준비금. 법정 적립금이죠. 100만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인식하는 거죠. 1,000만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인식해야죠. 500만원.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을 적립했죠. 감채 적립금 300만원. 이것도 이미 적립금 중에 하나입니다. 감채 적립금. 대변을 다 더하면 이게 1,9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58번은 이입된 거 전표 따로, 그 다음에 처분한 거 또 전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의 전표로 하면은요,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이것과 여기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에도 있고 대변에도 있잖아요. 이걸 서로 상계시키면 돼요. 예,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서 750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을 750이니까 1150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750을 빼는 거예요. 1150만 원 이게 줄이고, 배당 평균 적립금 차변에 그대로 놓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표를 두 개로 해 놓는 게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두 개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82페이지까지 우리가 분계 연습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83쪽부터는 다음 분계 연습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